안녕하세요. ICNC IB관 팀장 영설입니다. 오늘 저랑 이 배감고 내신 분석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앞이 잘 보이시죠? 최첨단 설비를 가지고서 내신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제가 이제 설정해 놓은 챕터와 컨텐츠가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일단은 이 학교 시험 범위, 얘들에 대한 언급을 먼저 시작할 거고, 그리고 이 범위별 분포, 어떤 범위에서 문제가 어떻게 등장한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문항별 비중, 그지? 어떤 부분은 그리고 어떤 스타일이 이만큼 등장하고 배점은 어떠하고 이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시험의 전체적인 기조, 분위기와 흐름, 그리고 세부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킬러 문항과 관련한 얘기, 그리고 1등급을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를 준비해야 되느냐 하고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아시겠죠? 좋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저랑 이 범위별 분포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능률 교과서를 씁니다. 배감고등학교에서는 능률 교과서를 쓰는데 교과의 시험 범위는 출제 요강에서 1과 2과 여기까지 주거든요. 1과와 2과를 시험 범위로 줍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게 맞아요. 알겠죠? 네, 교과서는 어떻게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저랑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의고사 범위를 시험 범위로 주거든요. 이게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이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1년에 3번 실시합니다.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 기준으로는 3월, 9월, 11월, 그 다음에 경기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월을 보지 않고 6월, 9월, 11월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데 그 수능형으로 보게 되는 전국연합 모의고사에서 그 지문 자체를요, 기존의 독해 지문으로 출제됐던 그 지문 자체를 하나의 시험 범위로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변형을 내는 거예요. 기존에 예를 들어 순서 문제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 다음번에는 이 시험에서는 그걸 가지고 지문을 똑같이 활용해서 빈칸 문제로 변형된다든지 아니면 지문 자체를 약간씩 바꿔놓고 다른 류의 문제들로 스타일을 바꿔서 낸다든지 아시겠죠? 그래서 독해 본문, 이 본문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냐면 이게 조금 난감한 부분인데요. 이 외부 지문이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학교 출제 요강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외부 지문 일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죠? 보통은 한 3문제에서 4문제, 적을 때는 2문제 정도까지 이렇게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 이따가 저희가 듣기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범위를 잘라놓고 앞에 나와 있는 요 2개의 유형 있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범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왜냐면 범위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놓고서 본문을 외우고 이것들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준비하고 그 변형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을 익히고 이게 됩니다. 돼요. 그죠? 근데 이 외부 지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 랜덤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제를 끌어다가 학교 시험에 낸다는 얘기예요. 이건 준비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듣기도 출제를 하는데 실제로 이것도 수능형 문제로 듣기를 출제를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는 부분들이라서 말 그대로 수능 듣기, 모의고사 듣기처럼 그런 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비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 알겠죠? 그러니까 배감 같은 경우에 시험을 준비할 때는 이 양방향을 다 준비해야 된다. 암기를 통해서 외워서 변형까지 대처를 할 수 있는 스킬을 기름과 동시에 변형되지 않은, 출제가 아니죠. 범위로서 출제 요강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 랜덤한 어떤 문제들을 대처하는 능력까지도 같이 양동작전으로 가지고 끌고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실제로 배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배점은 어떻게 되느냐? 범위별 분포, 점수 볼게요. 압도적으로 이 친구들이 많죠. 그죠? 30점, 47.5점. 몇 점이야? 77.5인가요? 제가 문과여가지고. 제가 영문과 전공자이기 때문에. 맞죠? 77.5점.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22.5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할 수 없는 구간에서도 한 4분의 1 정도의 배점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죠?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케이스야. 근데 듣기 같은 경우에 크게 난이도가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대비가 가능하겠지만 여기 외부 지문으로 가끔 그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변별력을 주고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단순히 저희가 내신 기간만에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규 수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능을 위한 준비 기간, 수능을 위한 준비 기간에 더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저희가 보통 이제 내신을 5주, 6주 정도 진행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외워서 시험 보면 다 맞을 수 있었어의 어떤 중등 스타일은 버리셔야 되고 그 이외 부분, 나머지 한 20%, 30% 사이가 대비를 할 수 없는 구간에서도 등장한다. 그렇다면 뭐 평상시에 실력이 좀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대처가 가능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얘네들에 대해서 제가 따로따로 시험 기간에 준비를 해드리기는 해요. 그죠? 저희는 방법이 있죠. 그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지 문제 스타일 보고 제가 한 번 더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한 감각을 좀 익히라고 제가 이거 실제 진짜 시험지거든요. 실제 시험지 스캔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지? 실제 시험지를 스캔했는데 학교 시험지입니다. 교과서 범위의 변형 문제 한번 볼게요. 교과서 범위의 출제 범위. 자, 일단은 제목 문제 하나 등장했습니다. 제목 등장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도 한 문제를 같은 지문을 활용해서 냈는데 A에서 이 중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골라서 기호를 쓰고 고치시오 해줘. 그죠? 배점 몇 점? 6점입니다. 그지? 그러면 요 두 문제를 가지고 거의 10점이죠. 9.7이니까. 그지? 거의 10점입니다. 그래서 제목과 관련한 대의파악 문제, 이 제목은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다? 중심 생각, 저희가 대의 파악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대의를 파악하는 문항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따로 준비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내신 기간 동안에는. 됐죠? 또 기출이나 혹은 출제 부분들 중에서 대의 파악하는 것들도 그리고 수업 중에도 계속 정리해드리고요. 단락별로.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 동시에 문법적으로 그냥 단순히 한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말고 그냥 단순히 골라낼 수 있음이 아니라 골라서 고치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각 선택지별로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까지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단순히 우리가 외웠던 거 빈칸으로 써놓는 거 혹은 영작을 써놓는 거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지. 그지? 이 부분에서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이렇게 골라내서 얘를 이 방향으로 고쳐야 되겠구나. 여기까지가 만들어져 있어야 정확히 여기서 나오는 배점 그대로를 흡수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교과서라고 했지만 저희가 교과범위라고 하지만 약간 무시할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변형을 보면 배감고 난이도가 그리 쉽게 가지는 않아요. 알겠죠? 대신 암기가 필요한 건 맞다. 다만 뭐까지? 이 변형에 대한 대처까지도 필요하다. 그리고 한 이 정도 느낌인데 선에서 끝내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본인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죠? 이쯤이면 될 것 같은데 느낌으로 끝내는 습관이 있는 친구들은 골라서 고쳐내기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이 부분이 잘못됐으니 이 방향으로 고쳐야 되겠다를 할 수 있는 수준. 거기까지 대처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교과 범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모의고사 범위 한번 볼게요. 모의고사 범위. 모의고사에서 저희가 항상 도표 문제로서 25번 문제를 보는데 보통 이제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도표 문제를 잘 변형시켜서 내지도 않아요. 실제로는. 혹은 그냥 범위에서 빼주는 학교들도 있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배감고에서 시험을 준비하다가는 완전히 뒤통수 맞는 거예요. 설마 도표가 나오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단순히 뭐 도표 문제에서 내용 일치 문제 맞히는 게 아니라 들어갈 단어들을 써보기까지 하고 있잖아. 그죠? 대충이 없구나. 느낌 좀 오십니까? 학교 시험 느낌 좀 오시나요? 그죠? 또 볼까? 오른쪽에 모의고사 기출문제 서술형 거 하나 더 볼게요.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보세요. 요약하고자 하는데 그럼 이게 원래 요약 문제였냐?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요 요약문은 처음 보는 문장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 문장을 그대로 분석할 줄도 알아야 되고 실제로 이걸 요약문으로 넣었으니까 이걸 쓰기로 채워 넣을 줄도 알아야 돼. 맞죠?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로는 안 되는 문제들이 많다는 걸 제가 지금 자꾸 보여드리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배감고 시험에서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쓰기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 그럼 이 대처는 어떻게 하냐? 저희가 정규 수업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 서술형 쓰기나 영작 연습까지도 시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어야 필요한 단어를 찾는 습관, 그리고 단어를 쓸 때에도 혹은 동사나 혹은 단어를 쓸 때에도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들에 대한 확인,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준비가 필요한 부분까지 언급해드렸어요. 좀 더 볼까요? 자, 듣기 문제. 듣기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형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느끼진 않을 거예요. 대신 1학년 수준으로 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 그래서 제가 먼저 한 번씩은 수능날, 시험날, 시험 전날에 이렇게 준비를 하자 해서 좀 감을 예리하게 갈고 닦아놓는 연습까지도 시킵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게 필요하고요, 실제로. 보면 알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인지 저희가 그 외부 지문이라고 내는 거. 외부 지문으로 출제하는 부분, 실제로 빈칸 문제로 등장한 부분이고, 그쵸?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알맞은 것을 골라 넣으세요. 이건 준비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빈칸 추론 문제라고 하는 유형들을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익혀놨어야 돼요. 그지? 그랬어야 실제로 이 문제가 나왔을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모의고사 풀듯 수능 문제 풀듯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단순히 배감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험 범위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치? 대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언제 정규 수업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수능형 준비 시간 때 준비가 돼 있어야, 그리고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쓰기 능력에 대한 것, 이 영작이나 서술형에 대한 준비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나머지 점수를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쉽지 않다. 그죠? 그리고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문제 한번 볼까요? 많이들 틀려오는 문제 6점짜리입니다. 이게 여기에 선택지가 3개거든요. 하나, 둘, 3개 해서 지문의 내용을 읽어본 다음에 거기서 해당하는 선택지의 내용에 따라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 쓰세요입니다. 처음 보는 스타일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에서 본다든지 혹은 그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류가 아니라 이렇게 좀 이런저런 방향으로 꼬아서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겪게끔 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뭐 딱히 골탕을 먹이려는 어떤 뭔가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변별력을 위해서 방향을 한 번 꼬는 게 아니라 거기서 2번, 3번을 꼬는 문제들이 좀 등장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알 수 있는 것들이라 또 정규 수업 때도 준비를 하는 거 그게 필요할 거다. 쓰기 연습까지도 이런 데서 스펠링도 마찬가지로 확인하는 것들 계속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배감고 시험들이 등장해 준다. 그렇다면 우리가 1등급 포인트는 뭐냐? 1등급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를 준비해야 되냐?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아까 봤던 것처럼 핵심은 누구냐? 본문에 대한 분석입니다. 일단 본문 분석이 필요해요. 배감에서는 본문을 활용하기 때문에, 근데 그 본문에 대한 분석이라는 건 이런 거야. 단순히 문장을 외웠다가 아니고요. 이 문장의 문장 성분까지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단어 하나하나들마다 이 단어가 이 문장의 주어겠네. 얘가 서술어겠고 그 다음에는 목적어가 있을 자리인데 얘가 수식어군 괄호 쳐놓고 연결어가 나오네. 새로운 절이 출발하겠구나. 이런 것들까지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야 어휘나 어법 문제 등이 등장했을 때에도 혹은 내용과 관련한 상세 문제가 등장했을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골라서 고쳐보세요까지도 해결할 수 있을 거고 내용과 관련한 부분도 단어 하나만 꽈놓은 거 그 정도를 솎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성분 분석을 해가면서 암기가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째, 모의고사 파트. 사실 이게 비중이 가장 높죠. 배감고 핵심은 얘들입니다. 오케이? 얘네의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시는 게 맞고요. 모의고사 범위에. 유형을 단순히 얘 주제 문제 나왔으니까 뭐 요지 문제 뭐 제목 문제로 다시 바뀌어 이런 거 아니야. 기존에 있었던 문제와 완전히 다른 유형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들을 숙지해 놔야 된다. 언제? 정규 수업 시간. 그죠? 수능을 준비하는 그 시간대에. 그지?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서 익혔던 스킬들을 써먹을 줄도 알아야 돼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지문을 그대로 갖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리고 거기서 어법 수정이나 혹은 서술형을 대비할 수 있을 만큼 얘네도 성분 분석이 필요하다. 그지? 그리고 꼭 하나씩 요약과 관련한 문제를 주기 때문에 제가 수업 중에 말씀 다 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은 주제를 이렇게 정리해 두는 게 좋아. 그리고 핵심 어구는 얘니까 이것들을 같이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요 대비가 필요할 거다. 그 다음 듣기는 이제 수능 유형이니까 고난이도 연습을 좀 준비하는 걸로 그 정도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부 지문.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대비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친구들도 정규 수업 시간에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될 거야. 그렇지? 스타일별로 어떤 문제를 푸는 스킬은 이렇다. 어떤 문제일 때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생각 외로 긴 지문이 등장할 때가 있거든요.
그죠? 막 이만큼을 줘, 한 바닥을. 그지? 그래놓고 내용 일치 문제를 줍니다. 그죠? 그러면 시간 자체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등장했다 싶으면 그거 순서대로 풀고 있을 게 아니라 마지막에 나머지 문제들 빼고 다 마킹까지 해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배감고는 그래서 제가 문제 푸는 순서까지도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죠? 따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연히 랜덤한 어법 어휘 문제들을 푸는 것까지도 좀 능력과 스킬들을 만들어 두셔야겠죠. 그렇지? 그래야 저희가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다질 수가 있을 거다. 오케이? 그래서 이 네 가지 포인트들을 저희가 전부 다 준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요 그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듣기에서 이렇게 점수 확보, 모의고사가 먼저였습니다. 할애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구간, 그리고 교과서에 대한 숙지. 그치? 그리고 외부 지문 및 서술형.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이 서술형 문제들을 수업 외로 준비하거든요. 영상 강의를 준비해서. 그죠? 쓰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습까지도 필요하니까. 그리고 외부 지문, 긴 지문 혹은 어렵거나 혹은 기존의 1학년 수준, 2학년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 3학년 EBS나 혹은 다른 데서 발췌할 수도 있을 만한 난이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대비를 할 수 있어야 100점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배감고의 1등급 구간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뭐 80점 초반 여기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올라오셔야 한 95 이상에서 100점 요 정도 선까지 와야 1등급을 득할 수 있을 거예요. 몇 프로? 4%죠. 됐습니까? 그래서 앞에서부터 저희가 쭉 한번 그 범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여러분 전반적인 어떤 흐름 기조 그리고 실제 기출 문제들 그리고 범위별 대처 방법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순한 의지로는 안 돼요. 단순한 암기로도 안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되느냐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보다 더 위쪽일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문의를 또 해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수업 중에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그 외적으로도 따로 또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배감고, 배감을 사랑하는 영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 그 배감고 길 건너인 거 아시죠? 말씀 안 드렸나요? 시작할 때? 배감고에서 길 건너면 푸주옥 있죠? 푸주옥? 그러면 일주일에 한 3번씩 가는 곳입니다. 푸주옥 설렁탕. 아시겠죠? 거기 집 바로 반대편입니다. 그래서 배감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누구보다 배감을 잘 알고 있는 영선이 분석 열심히 해드렸습니다. 참고해서 고득점 맞을 수 있게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언제든 문의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요거 문구 보고 끄세요. 그만 잠깐 기다려. 문구 보고 오셔야 됩니다. 누구였어요? 방금? 대학으로 가는 마지막 티켓. 너의 태양 영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